안녕하세요. 육아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이번 편은 영아기 애착 발달입니다. 아침이 그날을 보여주듯이 어린 시절은 그 사람을 보여준다. 라는 밀턴의 명언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하루로 치면 아침과 같은 시기입니다.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과 유대적 관계로 아기와 양육자 어머니 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애착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었고 관련 이론들도 다양한데요. 프로이드로 대표되는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애착을 심리학적 발달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애착은 영아가 빨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과의 사이에서 형성되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수유는 애정어린 눈맞춤, 신체적 접촉을 통해 포근한 느낌과 청각적, 촉각적 만족을 끊임없이 제공해주려 아기에게 편안한 상태에서 젖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부모의 행동은 좋은 애착 형성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에릭선은 이런 경험이 아기가 성장한 후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에 대해 느끼는 신뢰감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에릭슨은 영아의 욕구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이 수유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애착 형성 연구에서 정신분석 관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59년 할로 박사는 원숭이 대리모 실험을 통해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철사엄마와 헝겊엄마 실험에서 우유가 담긴 젖병을 가진 철사엄마와 우유가 없는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헝겊엄마 중에서 아기 원숭이들은 우유를 못 먹더라도 부드러운 촉감의 헝겊엄마를 택했습니다. 할로우 박사가 실험을 통해 증명하려고 한 것은 사랑이 배고픔 해소와 같은 욕구 충족에서가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접촉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습 이론은 애착 행동을 학습 행동의 결과로 봅니다. 정신분석 이론과 마찬가지로 수유를 애착 발달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아기는 어머니와 즐거운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어머니와 가까이 있기 위해 관심을 끌려고 하고 이를 위해 미소 짓기, 옹알이, 울기, 따라가기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인지 발달 이론은 사회적 애착을 형성하는 영아의 능력은 전반적인 인지 발달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동물행동학적 이론은 애착을 본능적 반응의 결과로 보는 이론입니다. 아기가 미소, 울음, 매달리기 등을 통해 부모의 보살핌과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발 자극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는 이러한 자극에 반응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애착 유형은 크게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이 있으며 불안정 애착은 다시 회피 애착, 저항 애착, 혼돈 애착으로 나뉘어집니다. 안정 애착은 가장 좋은 애착 유형입니다. 안정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머니만 있으면 두려움 없이 낯선 상황을 탐색하며 낯선 장난감에 호기심을 보이거나 가지고 놉니다. 또 어머니가 떠났다가 돌아오면 열렬하게 반기며 친숙한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잠시 떠나도 크게 격리불안을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정 회피애착 유형의 아이는 어머니에게 무관심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회피형 인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불안정 저항애착 아이는 어머니의 접촉 시도에 저항하려 합니다. 어머니가 있어도 울고 보채지만 어머니가 떠나면 극심한 불안을 보입니다. 이런 아기는 안아주어도 소리를 지르거나 어머니를 밀어내는 양면성을 보입니다. 불안정 혼돈 애착은 애착 형성이 불안정하여 회피와 저항 어느 쪽에도 속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회피 애착과 저항 애착이 결합된 형태로 어머니와의 접촉에 대한 욕구는 강하나 어머니로부터 무시당하거나 구박받는 데서 오는 공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네 가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애착의 영향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양육자 특성. 양육자 부모의 성격,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보호자 자신의 양육 과정 등을 의미합니다. 신호에 대한 민감성과 반응성이 애착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요. 아기의 신호에 빨리 반응하고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민감한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산후 우울증 등의 여부도
애착 형성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본인이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 자녀와도 안정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애착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애착의 세대 간 전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환경적 요인, 건강,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부정적 사건들로 인해 양육자들이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간 관계의 질도 중요한데 만족스러운 부부 관계는 양육 행동을 지지해주며 양육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내적 작동 모델,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한 자기와 타인에 대한 개념을 뜻합니다. 영악이 형성된 안정애착은 성인이 된 이후 대인관계의 질로 이어집니다. 내적 작동 모델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개인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개념을 발달시켜 타인과 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양육자가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행동을 보고 이후 자신의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적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녀와의 애착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인간의 뇌도 애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스트레스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뇌 회로가 고장나서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정서적 상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각인되고 뇌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영아기 애착 발달 이론과 애착 유형 영향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육아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